일어나게 될 일이 일어날 때 사건들이 하나하나 맞물리며 자연스레 펼쳐지는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놀라운 마음이 든다. 우선 나는 늘어나는 수입을 받아들여야 했다. 내가 맡은 일은 모두 소규모 리모델링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내가 평소에 만지던 것보다 훨씬 큰 돈이 들어왔다. 그 와중에 라다가 부기일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플로리다주 농업관청의 청장이었는데 그곳 회계부서에서 여름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이다. 손이 계산기 위를 날아다니는 것이 라다만큼 계산기 빨리 두드리는 사람을 나는 그때 처음 봤다. 나 역시 대학에서 회계를 부전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회사의 회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창업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CPA이자 매제인 하비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내 전화를 받고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안 보아도 눈에 선하다. 그는 빌트 위드 러브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맡아주면서 회계장부 검토 및 소득신고서 작성까지 처리해주겠다고 나섰다. 그는 아마 빌트 위드 러브는 CPA에 있는 가장 작은 규모의 회사였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나는 이 모든 일만으로도 좀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정말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이 그 다음에 벌어졌다. 빌트 위드 러브를 세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일요일, 우리는 명상이 끝난 후 모두 들판에 모였다. 크게 원을 그리고 둘러앉아 모임의 공지사항을 발표한 뒤 차와 쿠키를 들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당시 우리의 전통이었다. 공지사항을 발표한 후였는데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내가 건축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말을 건넸다. 나는 그렇다고 말했고 그는 혹시 건축업자 면허가 필요하냐고 물었다. 지금까지는 필요한 모든 허가를 집주인이 직접 해결했지만 이제부터는 큰 규모의 일거리가 들어올지도 모르므로 도급업자 면허가 있는 편이 훨씬 좋았다. 내가 관심을 표하자 그는 자신에게 건축업자 면허가 있으니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말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히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면허를 가진 도급업자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에게 어떻게 면허를 따게 되었느냐고 물었더니 몇 해 전 카운티 면허청과 주 면허청 사이에 분쟁이 있었는데 덕분에 그때는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도급업자 면허가 나왔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서류를 제출했고 사용 가능한 면허를 취득하게 됐다는 것이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믿겨지지가 않는 말이었다. 나는 다음 날 카운티에 전화를 해서 그가 알려준 면허 번호를 조회했다. 해당 면허는 유효했고 가입비까지 모두 완불된 상태였다. 덕분에 빌트 위드 러브는 면허가 필요한 모든 일거리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삶만 해도 충분히 놀라운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인지 나는 이제 공식 도급업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아주 특별한 건축일이 얼마 후 사원 부지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바로 도나의 오두막이었다. 3.6 곱하기 4.8m짜리 오두막은 그녀가 곧 태어날 아기와 함께 지내기에는 다소 좁은 편이었다. 몇 달 전에 그 면허를 받지 않았다면 나는 도나의 집을 증축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거듭 내맡긴 결과 우주의 완벽한 흐름은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었다. 우리는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빌트 위드 러브로 들어온 수익은 모두 사원으로 재투자되었다. 나는 도나의 오두막 한 면을 완벽히 허물고 아기 침대를 놓을 방과 제대로 된 욕실을 만들었다. 우리 딸인 더가 데비는
1977년 8월에 태어났다. 앞니과 마타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번영과 영성을 비는 축복의 선물을 보내주었다. 딸아이는 영성 공동체에서 태어난 셈이었다. 나는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 무척 궁금했다. 이쯤 되면 이제는 나도 정착하여 삶에서 벌어진 모든 변화들을 차분히 소화시켜야 할 때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다. 나는 산타페에서 강사로 일하며 한 달에 $350를 벌 때조차 언제나 그 예산 내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이제 빌트 위드 러브 덕분에 나는 산타페 월급 외에도 한 달에 몇백 달러를 더 벌게 되었다. 그 이상의 수입은 확실히 필요 없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에너지의 흐름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때, 혹은 끝났으면 좋겠다고 바랄 때, 사실은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곤 하는 것은 아예 내 인생의 한 패턴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내가 에너지를 주도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간 것이 다행이었다. 우주의 계획은 내 마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스케일이 언제나 훨씬 더 컸기 때문이다. 더가가 태어나기 직전에 나는 게인즈빌에 위치한 ABC 주류점을 의류 매장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업체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업적인 일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빌트 위드 러브의 면허 덕분에 우리는 그 일을 맡을 수 있었다. 그 즈음은 전담 작업팀이 대부분의 실무를 담당하고 나는 픽업 트럭을 타고 이리저리 다니며 건축업자 노릇을 하고 있을 때였다. 나는 그 일을 따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다. 매장 오픈을 총괄하던 여성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는 미팅을 해야 하니 즉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통보했다. 오라는 곳으로 가니 그녀는 계획이 변경되었다며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면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내가 말하자 담당자는 매우 짜증을 내며 비용 따위는 상관없으니 일만 당장 끝내라고 고집을 부렸다. 담당자의 에너지가 점점 격렬해졌기 때문에 나는 호흡을 고르고 만트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때 이미 나는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중심을 잡기 위한 기회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정중하게 하지만 약간은 농담식으로 그럼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게 당장 우리 작업팀이 일하는 대로 달려가서 하던 일을 모두 멈추게 하고 요청한 추가 작업부터 시키는 것이냐고 물었다. 맞아요. 바로 그렇게 해주세요. 담당자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나는 그렇게 하자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아주 확실한 어조로 지금 스케줄이 매우 빠듯한 상황이라서 일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을 테지만 일만 제대로 끝낸다면 회사에서 돈은 얼마든지 줄 것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일을 처리하겠다고 담당자에게 약속했다. 공사 기간 내내 그녀는 계속 지시사항을 바꾸고 모든 일을 지금 당장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동시에 일할 맛이 날 만큼 돈은 확실하게 뿌려졌다. 나는 그 모든 변경사항을 일일이 반영하면서도 원래 예상한 기간의 반 만에 공사를 완료했다. 공사하며 받은 보너스며 야근 수당이며 추가 비용이 얼마나 많았던지 나는 약 4주간 일하고 대략 35,000달러의 이익을 남겼다. 그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내가 그때까지 벌던 한 달에 몇백 달러 수준을 훨씬 넘어섰을 뿐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이다. 나는 우리 땅 바로 옆에 붙어있던
6,000평 부지의 땅 주인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 자기 땅에 매우 소박한 오두막 2개를 짓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사를 가야 하는 바람에 그 부지를 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37,000달러를 주면 땅을 나에게 넘기겠다고 말했다. 그 희한한 일로 번 돈이 딱 그만큼이었다는 사실에 겸허해졌다. 실제로 내가 느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해주지는 못한다. 나는 평생 잊지 못할 동시 발생적인 흐름을 본 것이다. 기존에 12,000평이었던 사원을 더 넓히는 것이 우주의 계획 중 일부였을까? 나는 사원 확장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돈이 생겼고 그 돈이 쓰여야 할 곳은 누가 봐도 명백해졌다. 그 어느 것도 나와는 상관없었다. 나는 그저 중개인이자 관리인이었다. 나는 그 돈이 내 돈 같지 않았다. 나는 한 번도 돈을 바란 적이 없고 빌트 위드 러브로 이를 수주하고자 애를 쓰지도 않았다. 일거리는 입소문을 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나는 그 일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해 맞이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단 하나. 그저 옆으로 물러난 뒤 그 이상한 일로 번 돈을 이용해서 사원 명의로 이웃의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었다.